한 여성이 잘 차고 다녔던 명품 시계를 팔기로 결심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립니다. 곧 젊은 남성에게 사겠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아내의 선물로 시계를 사고 싶다던 남성의 SNS 프로필에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여성은 한 블로그에서 구매자 부부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 여러분들 이번 사건도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정말 제가 새벽에 이 제보자분과 직접 소통을 했는데 너무 절박하십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제보자가 2년 전에 4,700 정도 하는 명품 시계를 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뭔가 현금이 좀 급해서 이 시계를 좀 팔려고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계 자체가 워낙 희소하고 잘 또 보관을 하고 있어서 4,100만 원에 이렇게 가격 책정해서 올렸는데 이게 바로 팔릴 거냐?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구매자가 사고 싶다면서도 또 바로 전화를 하자고 했는데 잠시 후 미팅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통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좀 힌트를 드릴게요. 그 롤렉 그겁니다. 예. 시가 4,700만 원짜리 명품 여성 시계였는데 자, 그걸 4,100만 원에 넘기려고 했는데 내고도 없이 정말 쿨 거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가 했는데 구매자가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대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통화하면서 뭐 택배 거래 자꾸 하자고 하길래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사기 거래 아니야 그랬더니 그랬으면 자기네들 통화 안 하지 않았겠냐, 너무나 고가니까 자기들도 우리를 못 믿으니까 택배 접수하는 걸 하고 영수증을 보내주면은 바로 입금하겠다, 왜 의심을 하냐, 어차피 택배는 편의점에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조건 이유도 없이 그냥 택배로. 네, 지금 이제 고가 물품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무조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가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은 이제 젊은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기가 사연을 얘기합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선물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부산에 살아서 이 서울에 있는 바로 이 제보자에게 직접 본인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택배를 통해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게 내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끌렸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그래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내가 사기였다면 직접 통화까지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를 하고 운송장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즉시 자기가 물건을 갖다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금을 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택배가 배송되기 전에 입금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거래가 취소되면 다시 찾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피해자분이 택배를 접수하는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화를 마치고 난 뒤에 이 남성이 또 주소가 적힌 신분증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신뢰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착불로 해라. 착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송비를 바로 도착을 해서 받는 사람이 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배송 추적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납득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뭔가 조치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양 변호사님, 뭔가 좀 찝찝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구매자. 그렇죠. 일단 운송장하고 영수증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운송장, 택배를 붙였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입금을 해주기로 했다, 그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아내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입금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기다리게 만들어드렸으니까 제가 10만 원 더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1차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입금이 안 되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이게 고액이니까 이게 영상 통화를 통해서 고객센터하고 통화를 해서 고액 송금 막히는 걸 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확실하게 사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걸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제보자분이 한 번 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약속한 시간까지도 이 연락이 안 왔다라는 겁니다. 입금이 안 돼서 다시 이번에는 이제 10분 지나서까지 입금 안 하면 거래 취소하겠다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900만 원씩 끊어서 입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잠깐 또 기다렸대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메시지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았답니다. 이후로는. 자, 그래서 서둘러 그 편의점으로 다시 그걸 되찾으려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간 후였습니다. 아이고. 누가 가져갔는지 당시 CCTV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제보자가 택배 상자를 편의점 선반 위에 올려놓고 운송장 사진을 카메라로 찍는데요. 그리고는 보관 선반을 열어서 이 보낼 택배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잠시 후 한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손님이 결제하고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아르바이트생을 불러서 휴대전화로 이렇게 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아르바이트생이 선반으로 가서요. 택배 상자 하나를 꺼내주는데요. 아까 집어넣었던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제보자가 접수했던 택배였습니다. 휴대폰 사진으로 운송장 번호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남성이 상자를 그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네, 남성이 보여준 게 바로 제보자가 구매자에게 보낸 운송장 사진이었고요. 자신이 접수한 것처럼 아르바이트생을 속인 뒤에 배송을 취소하겠다며 제보자의 택배 상자를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거죠. 아유, 입금이 되기 전에 저 짓을 한 겁니다. 낚아챈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입금을 하겠다, 아니면 고액이니까 나눠서 해야겠다, 고액 송금 제한을 풀어야겠다 하면서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이 말씀 지금 백다혜 아나운서가 설명한 것처럼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 있으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 가서 나 택배 취소할 겁니다라고 한 거고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사실 아르바이트 시간대가 바뀌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는 거고, 게다가 택배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뭐 주소를 잘못 적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설마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 보여주니까 그냥 줬던 겁니다. 게다가 아까 착불로 해달라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이 피해자분이 먼저 선불로 계산을 했으면 이거를 택배를 취소하면 이게 취소한다라는 게 피해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놀라가지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혹시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착불로 해서 취소를 할 필요도 없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세상에. 연락을 못 받게, 통지가 안 가게. 근데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하고 통화를 할 때는 젊은 남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내가 임신했다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도 짐작이 가시겠는데 실제 택배를 또 찾아오러 온 사람은 적어도 50대, 60대 그런 남성이었대요. 아마도 심부름 센터라든가 아니 뭐 퀵서비스 이런 데 저희 전화해가지고 이 심부름 좀 대신해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신 보낸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원래 구매자와 지금 찾으러 온 저 남성의 한 팀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심부름꾼인지 수사를 해봐야죠. 그건 좀 아직 모릅니다. 자, 무려 4천만 원. 4천만 원. 자, 그런데 피해자분도 뭘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신분증, 연락처. 자,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해보셨대요. 하지만 이 사기꾼 그야말로 꾼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년 전 블로그 사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번호를 검색을 했죠, 당연히. 도치트에도 검색을 했고, 네이버에도 검색을 했고, 여기저기 검색을 했는데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임신 선물을 사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번호를 저장을 해서 카톡 프사를 보니까 진짜 그냥 평범한 부부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신분증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신분증조차도 도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당하고 나서야 이제 사진 검색을 해보니까 3년 전에 어떤 블로거가 올렸던 사진이고. 아우, 진짜 막 그냥 화난다, 진짜. 네, 제보자가 이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부터 뭐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렇게 연락처를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이력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SNS 프로필에 아내와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도 캡처를 해서 검색을 했는데 네. 웬 3년 전 블로그에서 세상에. 사진이 어쩜 발견됐다고 좋아. 합니다. 블로그 내용은요, 남자친구와 200일 기념으로 식당을 간 여자친구가 작성한 글이었고요. 아내가 임신해서 축하 선물
선물이라고 했는데 도용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진을 믿고 더 믿고 거래를 한 건데 도용이라는 걸 알고 더 상심했다고 하고요. 보내준 신분증은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이것도 도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제작진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해봤는데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대포폰을 사용했거나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 제보자께서 피해자분이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이 방송을 보시다가 네. 그냥 나한테 가져다 주면 고소 취하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제발 좀 나한테 그냥 좀 갖다 달라고 말이죠. 사실 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일단은 매우 치밀하죠. 계획적이고. 그리고 아주 짜고 의도된 사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수법의 어떤 사기 범죄를 일삼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해요. 택배 그 가지고 온 그 사람 구매자라고 보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얼굴만 좀 공개가 되면 사실 금방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상당히 늦습니다. 금액이 있으면 4천이기 때문에 매우 저 사람이요? 저 사람 공개하면 저 사람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심부름 받았으면 본인이 얘기를 할 거고, 왜냐면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예. 몰랐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저 사람이 범인이면 바로 잡는 거니까. 예. 실제로 사건 반장 같이 이렇게 많이 보는 방송이면 바로 잡을 수 있고, 머리 좀 뭐 다 나오네요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건데 공개가 안 되니까. 사실 또 경찰이 또 이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얼만큼 또 시간을 끌지 모르니까 사실은 걱정이고요. 이 사람 이런 수법으로 정말 수만 계속 사기를 범행을 그러니까요. 할 것 같은데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 교수님, 그런데 이 4천만 원짜리 롤렉 이 고가 시계 이 시리얼 넘버가 다 있거든요. 예. 이거 작물로 못 팝니다, 이거. 글쎄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시는 그 예를 들어서 전당포라든가 또는 금은방에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실 겁니다. 지금 제보자는 사실 저 고가 물건을 택배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그 해당 명품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이 없어서 그 제값을 받고 판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정품 일련 번호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 검색을 하면 도난당한 제품인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러한 어떤 것을 감수를 하고도 좀 이렇게 싸게 팔면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기범을 검거한 이후에 이 사반에 한번 나왔으면 하고요. 이 사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그 수법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네요.